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6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캐드 6편. 자, 그리고 오늘 카이캐드 6편에서는요 또 5편에 이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두이노 보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PCB 보드를 제작하는 것을 지금 녹한다가 주력 콘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이거를 녹한다가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를 만들게 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올해 중순쯤에 우연한 기회에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하여간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PCB 기판을 우리가 카이캐드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주문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납땜을 해서 만든 나만의 아두이노 실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면 이렇게 점퍼 케이블로 연결 안 하고도 내가 재미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뭔가 내가 제품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아두이노를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내용을 처음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전 부분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습득하시면 나중에 이런 보드 요런 거 만드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슬라이드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을 제가 대략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드디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뭐였냐면, 내가 어떤 PCB 보드를 만들고 싶은데 카이캐드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없을 경우, 그때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면 된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2단계에서는 했고, 3단계는 내가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심볼과 풋프린트를 직접 만들어 쓰는 단계를 제가 제 임의대로 3단계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를 오늘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의 부품 놓기. 이거는 나중에 회로도 PCB 편집기 상에서 해야 될 위치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PCB 편집기에서 부품을 보드에다가 딱 놓을 때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딱 놓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걸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티어 드롭이라는 거하고 내부 엣지 컷이 있어요. 그 엣지 컷이라는 거는 PCB 보드의 외곽선을 결정을 하는 건데, 내부에 있는 엣지 컷이라는 게 뭔가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볼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단계, 만들어 보기. 그리고 풋프린트를 내가 만들어 보는데요. 심볼은 그다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볼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볼은 딱 최소한의 필요한 방법만 익히고, 풋프린트 만드는 방법 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꽤나 중요한 편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을 때는 내가 PCB 보드에 딱 꽂아 넣을 부품하고 뭔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THT 스루올 타입이죠. SMD는 한 면에 납땜을 하는 부품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패드, 부품이 이렇게 납땜이 되는 위치를 내가 모양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맞는 기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실드를 맞는 기판 뭔지 아시죠? 그냥 구멍만 송송송송 뚫려 있고 아무 배선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그 배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를 맞는 기판이라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부품 자리 레이어, 컨트리 야드라고 일러요. 저 컨트리 야드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레이어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부상으로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있습니다. 나하늘님 반갑습니다. 시옷은 뭐 웃고 계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제 챗봇이 그 딱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까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인식을 하기 좋으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동메달까지 부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수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준비된 자료 뒤쪽에는 오늘 할 거에 관계된 거를 제가 그냥 미리 집어넣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예제 목차를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예제 목차.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제 목차 1번. 이게 들어가네요. 예제 목차 1번. PCB 보드에 내가 원하는 부품을 정확히 놓는 방법과 그리고 티어 드롭과 내부 엣지 컷을 하는 방법을 보이시오. 요거를 1번 예제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필요하면 글로 적고 아니면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캡처한 자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카이캐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전부 다 일단 디자인할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 이그젠플 6-1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부품을 놓는다는 것은 부품을 뭔가 하나 등록을 해놔야 걔가 뭐 놓냐 마냐 뭐 이런 거를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여기다가 설명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제 1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PCB 편집기에서 부품을 배치할 때 절대적인 위치에 따라 배치할 수 있고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다. 절대적인 위치라는 것은 딱 좌표 개념이 있어가지고 몇 콤마 몇에다가 그 부품을 딱 투척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상대적인 위치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적이라는 거는 딱 그 위치를 말하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건 요런 좌표 공간이 있을 때 내가 요 지점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요 지점에 부품이 있습니다. 이미 배치가 된 부품이 있어요. 요 부품을 요만큼 좌표로 지금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X좌표가 요만큼 차이 나는 X좌표가 있을 거고 요만큼의 Y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요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X만큼 오른쪽, Y만큼 위쪽으로 가라고 하면 요 지점으로 옮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점의 절대적인 좌표를 알면 요 자리에다가 부품을 이렇게 놓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요 자리에 절대적인 부품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부품은 A라는 부품하고 B 부품하고 요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면 된다라고 한다면 A라는 부품에서 상대적으로 부품을 놓으면 된다.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절대적이라는 거는 그냥 좌표 입력해가지고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좌표를 입력하느냐 다른 어떤 기준과의 차이를 입력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PCB 편집기에서 부품을 배치하는 그리드에 그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부품을 놓을 대략적인 기본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면 이 2번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3번 티어 드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좀 멋있어 보이길래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패드와 배선 사이에 조금 더 연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티어드롭이라는 것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녹한다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4번. 그리고 내부 엣지 컷 나오는데요. 내부 엣지 컷을 이용해서, 내부 엣지 컷이라는 걸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실습 예제를 하나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볼 거예요. 내부 엣지 컷을 이용해서 릴레이 제어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엣지 컷은 외부에도 쓸 수 있지만 내부에도 쓸 수 있더라.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뭔가 회로도 편집기로 가가지고 적당한 부품을 하나 하도록 하죠. 뭘로 하지? 그냥 그 전원선 두 가닥 연결하는 게 있고, LED 한 개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심플한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심볼이라는 거를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심볼은 그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배럴 잭으로 하도록 하죠. 자, 배럴 잭 하죠. 배럴, 요런 심볼 다들 알고 계시죠? 요 배럴 잭에 1번이 플러스가 들어오고 2번이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아답터라면. 그리고 LED를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회로도 편집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회로도 편집만 하고 스케매틱만 하고 PCB 편집기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얘기들만 예제 1번에서 다룰 거니까 이거는 필요한 것들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LED. 자, 1번이 플러스 쪽이니까 요렇게 배치를 미리 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항이 필요하죠. LED의 영원한 친구. 저항을 여기 이렇게 요렇게 둘게요. 좀 모양이 안 좋네. 자, 요렇게 둘게요. 그럼 1번의 플러스가 LED로 갔다가 LED 반대쪽 짧은 다리가 저항 쪽으로 갔다가 저항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되더라. 아주 간단한 회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요때 LED는 위에 D1이라고 하는 저거를 뭐라고 했더라? 참조 필드 맞죠? 이거를 참조 필드라 그러고, 맞죠? 참조 필드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필드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이 필드 값 부분을 그린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전에 했던 거를 그냥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조 필드 값은 우리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저거는 PCB 편집기하고 회로도 편집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부품 번호 개수가 많아지면 뒤에 있는 이 숫자 번호가 하나씩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내 임의대로 바꾸게 되면 좀 이상하게 꼬이는 그 현상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건들지 말고, 자, 이것의 저항 크기는 330ohm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메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J1의 배럴 잭은 5V 아답터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필드 값은 실제 PCB 나중에 제품 만들어질 때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PCB 보드에 프린트되는 실크 스크린은 참조 필드 값이 실크 스크린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다 됐고, 심볼 배치가 완료되고 연결이 다 됐으면 푸프린트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도구에 푸프린트 할당에 가셔서, 자, LED는 LED THT에 3mm짜리 LED를 주고, 그리고 5V 아답터 배럴 잭은 여기 커넥터 배럴 잭이라고 된 거에 배럴 잭 호리젠탈, 저항은 레시스터 여기에 7.62mm짜리 요걸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면 각 심볼의 푸프린트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저장하고 위쪽에 있는 이 PCB 편집기 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PCB 편집기를 열더라. 자, 그리고 PCB 편집기에서 회로도 편집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을 불러올 수가 있었죠, 그죠? 요 버튼이죠, 그죠? 눌러가지고
쫙 불러옵니다. 요거는 좀 꺼놔야 되겠다. 컴퓨터가 힘들어하니까요. 끄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부품을 배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걸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절대적인 위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테두리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에 직교좌표계입니다. 직교좌표계인데 0,0의 원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긴가? 하얀 선인가? 조금 있다가 부품을 0,0으로 가보라고 하면 알겠죠, 그죠? 하여간 요쪽에 왼쪽 상단 모서리에 원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0,0이고, 그리고 좌표는 그 밀리미터 단위로 일단은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PCB 편집기 워크스페이스에 왼쪽 상단 모서리가 원점 0,0이고, 내가 여기 부품에다가 예를 들어 A라는 부품을 배치를 한다면 이 A라는 부품에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푸프린트 편집기 이 부품을 내가 만들 때 이 부품이 가지는 기준점이 어딘지를 설정을 하게 될 건데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요 지점이 센터를 하면 좋을려나? 뭐 패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원점이니까요. 정 가운데 있는 점이 이 부품의 그 내부적인 기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품을 화면상의 요 위치에 정확히 딱 놓기 위해서는 이 부품의 기준점을 딱 요렇게 했을 때 요 지점이 X 좌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점이 Y 좌표가 되죠. 0,0에서 X, Y에 이 부품을 놓겠다라고 하면 여기 딱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현재 특별하지 않으면 밀리미터 단위더라. 그리고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엣지 컷으로 테두리를 그리게 되면 요만한 엣지를 가지는 PCB 보드에 부품이 딱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이 배럴잭 부품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이게 기준이 되려나? 자, 그럼 여기서 이 부품을 0,0으로 일단 한번 보내볼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 왼쪽 하단에 포지션 XY 보입니까? 좌표입니다. 요 부품이 놓일 좌표. 요거를 0, 0이라고 쓰겠습니다. 0, 0. 없어졌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0,0으로 딱 놓였을 때 지금 여기 하얀 색깔이 교차되는 요 지점이 지금 0,0인 상태네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부품이 제가 00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여기 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5V 배럴잭의 기준점이 되는 게 요 패드의 요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기준점은 내가 설정을 저 푸프린트를 만들 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에서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푸프린트 내부에 어디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가지더라. 그러면 내가 이 부품을 예를 들어 한 얼마 정도 하지? 한 10mm, 10mm 정도 위치에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이렇게 입력하면 그만큼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마우스로 놓고 있는 저 위치가 원점에서 10mm, 10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위치에 뭔가 부품을 놓을 때는 이 절대적인 좌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잘 보세요. 얘네들을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 부품 위치가 전부 다 좌표로 정의가 돼 있으면 그 좌표 값 딱딱딱딱 입력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절대적인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부품을 배치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딱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부품을 기준으로 이 부품이 그 부품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습하는
그 예제도 조금 이따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만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죠. 그래요. 방금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부품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근데 이거 왜 한글 됐다가 영어 됐다가 계속 바뀌는데 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또 영어로 돼 있네요. 자, 이거 한글로 자, 위치만 보십시오. 포지셔닝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지셔닝 툴에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일러요. 이거 렐러티브. 하여간 여기 포지션 툴의 제일 밑에 네 번째 거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프셋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00이라고 지금 입력이 돼 있죠. 오케이 누르면 절대적인 좌표로 이동됩니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할 바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00이라고 여기다가 뭐 10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100,100으로 갔죠, 그죠? 이게 절대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하는 방법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얘 이렇게 두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요. 근데 이게 기준선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요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요렇게 부품을 배치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요 LED 있죠? LED를 오른쪽으로 10mm를 더 옮기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10mm만 더 옮기면 지금 모든 PCB보드 제작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10mm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좌표를 우리가 쓴다면 이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10을 더하면 되죠. 156.66인데 156.66으로 가라고 하면 10mm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좌표가 플러스면 X 좌표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쪽 빼면 왼쪽으로 가고 Y 좌표를 빼면 뺄수록 위로 가고 더하면 더할수록 밑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상대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포지셔닝 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Move Exactly 정확하게 이동이라고 아마 한글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지금 이 위치가 무조건 기준이에요. 요 위치에서 얼마만큼 위아래로 이동할 건지를 입력을 하는데 Move X 좌표에 1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10이라고 입력하면 10만큼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자 Y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11cm만큼 이동됐죠? 그럼 이번에는 Y에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로 10만큼 이동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래쪽.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좌표 개념. 그리고 저게 똑같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오른쪽 위방향으로 10,10만큼 이동시키고 이거를 요 위치에 두고 싶다고 한다면 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X는 10이고 Y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그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Move Exactly에 Y는 마이너스 10에 X는 10 딱 이동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저 내용을 활용을 할 거예요. 풋프린트 만들어 보기에서 그 딱딱딱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제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그럼 일단 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고 다음 거 그리드의 간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부품을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이거 설정을 안 한 분들은 이게 툭툭툭툭 이렇게 막 끊기면서 이동이 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PCB 편집기의 기본 그리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럴 건데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위치. 요거를 잘 보세요. 제가 그리드 1mm라고 된 거를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드 1mm. 그러면 얘가 조금 전보다는 약간 뭔가 뚝뚝뚝뚝 끊기면서 이동되는 느낌 보이나요? 그럼 조금 더 크게 해보죠. 2.54mm 그 아두이노가 주로 사용하는 빵판의 기본 그 피치가 2.54mm거든요.
2.54로 설정하게 되면 얘가 똑똑 내가 2.54 그러니까 이 얘가 움직이는 기준점이 2.54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눈금이 2.54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게 제가 지금부터는 그리드 간격이라고 부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부품을 여기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부품을 내가 마우스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품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둑판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품이 움직일 위치에 바둑판 같은 게 있는데 이 부품은 요 바둑판이 교차되는 요 위치에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품 간의 요 간격이 얼마만큼 촘촘할 건지를 저기서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정한 거는 2.54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부품을 여기다가 놨어요. 그 위치에서 한 칸 요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는 놓을 수 없고 그 다음 교차되는 요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옮기게 되면 요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이 2.54 피치라는 거를 잘 응용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2.54 피치를 동그란 패드를 하나 만듭니다. 패드라는 거는 빵판에 구멍을 뽕 뚫어 가지고 그 뭐 저항이나 LED 다리가 쏙 들어가서 반대쪽에서 납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납땜하는 자리를 패드라고 제가 부를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얘가 놓이는 간격을 그리드 간격을 제가 2.54로 세팅을 하면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은 2.54겠죠? 맞습니까? 요 사이 간격도 2.54죠. 얘네들 사이도 2.54죠. 얘네들 사이도 2.5, 다 2.54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2.54 피치가 되는 맞는 기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이 예제 한 켠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예제 2번에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 실드에다가 맞는 기판 만들기. 그러면 이거는 그리드 피치만 잘 조정하면 맞는 기판 만드는 거는 상당히 간단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게 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응용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좀 그 방법을 제가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요건 일단 하는 방법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고 대충 연결해 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 배선 라우트 되는 것도 그리드에 영향을 받죠, 그죠? 요렇게 딱 정확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요렇게 따닥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좀 마음에 안 들게 연결이 됐네. 자, 됐죠? 그러면 일단 이 부품의 외곽선을 엣지 컷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더라.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뷰어로 보면 요런 모양으로 보드가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근데 오늘 컴퓨터 좀 되게 속도가 빠르고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왜 이렇게 좋지? 오늘 상태가 엄청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티어 드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어 드롭. 요건데 별거 아닙니다. 자,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툴 누르시면 Add Tier Drops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 이거 궁금해서 눌러봤다가 결과물이 생각보다 멋있길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누르시면 뭔가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설정하는 방법 모릅니다. 그냥 OK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OK 누르면 잘 보세요. 여기 뭔가 생겼죠, 그죠? 이게 티어 드롭이에요. 그리고 요 티어 드롭이 나중에 어떻게 기판에 보여지냐면 보이죠? 이렇게 배선이 패드 모양에 딱 맞게 어지러워. 요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도 요렇게 뭔가 전기가 더 잘 통할 것 같지 않나요? 약간 기분 탓인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한 줄로 그냥 쭉 연결된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접촉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고요. 녹한다는 PCB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녹한다는 아무런 보장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길래 티어드롭이라는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거하시려면 바로 밑에 있었죠? Remove Teardrops 하면 없어지는 거고 Add Teardrops 하면 생기는 거고 간단한 거죠, 그죠?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컵업 포워도 했었죠? 요거 누르시고 자, 누르면 요거 여기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컵업 포워 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자, 원래 우리가 아두이노 실드 할 적에 요거 누르고 요 보면 요 화면상에 GND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은 GND라는 게 없고 뭐 네트라고 된 거 요런 것만 잔뜩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 회로도 편집기에서 전원 심볼을 추가를 해줘야 저거를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회로도 편집기 딱 하셔가지고 지금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가 요 2번 위치잖아요. 그럼 2번 위치에다가 요 왼쪽 메뉴 중에 요거 보이죠, 그죠? 제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거 요 누르시고 파워에 GND라고 된 놈을 딱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딱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셔서 자, PC 수정사항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딱 누르면 GND 나온다, 그죠? 그럼 저 GND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컵업 푸어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B를 눌러주면 여기까지가 간단한 심플한 PCB 보드 만드는 거였고 외곽선 다듬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요거 목깎기 라인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누르신 다음에 적당한 반경 입력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둥그레지더라. 둥그레졌으면 요 부분이 수정이 됐으니까 다시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요런 모양으로 이제 그 기판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요 안에다가 다음에는 내부 엣지 컷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부 엣지 컷 쉽습니다. 엣지 컷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 조건은 반드시 이거예요. 내부 엣지 컷이라는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엣지 컷이 반드시 그 폐곡선으로 된 외부 엣지 컷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두 개는 될 수가 없죠. 하나의 PCB 보드에 외곽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외부 엣지 컷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엣지 컷 레이어입니다. 엣지, EDG이죠, 그죠? EDG, 에드지, 엣지 컷. 요렇게 딱 감싸지. 이거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뚫려 있으면 이쪽으로 공기가 새 나가잖아요. 마치 공기를 이렇게 감싸놓은 비닐봉다리처럼 항상 엣지 컷은 이렇게 그 봉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해져 있을 때 내가 안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밀폐된 그 어떤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엣지 컷은 바깥 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 내부 엣지 컷은 안 부분이 잘려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멍이 난 어떤 PCB 보드가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제가 이너 엣지 컷, 내부 엣지 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엣지 컷 안에 또 엣지 컷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요렇게.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거잖아요. 요만큼 잘라내달라고 해서 요 부분은 지금 없는 개념인데 여기에 엣지 컷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것은 PCB 보드 안에 공중에 둥둥 떠있는 PCB 보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기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런 어떤 판을 깎아가지고 기계도 PCB 보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오케이, 외부 엣지 컷 쫙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요 부분 잘라달래요. 이렇게 기계가 잘랐어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A라는 부분은 지금 떨어져 나갈 부분이죠, 그죠? 완전 내가 나의 녹한다 보드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조각이에요. 근데 요 안에다가 또 엣지컷을 해달라고 하네. 그럼 그거 상당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 부분을 요 부분은 지금 잘라내고 요 부분을 남겨뒀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뭔데 뭐 요런 식으로 해놨다면 상관없겠죠. 요렇게 매달아 놨다면 이거는 내 기판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요거 내부 엣지컷 한 개, 요거 내부 엣지컷 한 개. 규칙상 문제 없는 상황이죠. 맞죠? 잘 따져보건데 요렇게 엣지컷 레이어 내부 엣지컷 두 개를 말발굽 모양으로 해놨다면 요만큼 잘려 나갈 거고 요만큼 잘려 나갈 거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란 부분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기계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부 엣지컷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SY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쯤에다가 군형을 한번 내보죠. 엣지컷 레이어 선택하시고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센터고 한 요 정도의 구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자 B를 눌러보시면 나비 여기 저 커퍼 푸어가 여기 안 묻는 거 보이죠, 그죠? 실제 이게 PCB로 제작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D 뷰어로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병 나는 거 보이죠?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는 내부 엣지컷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엣지컷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예제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우리 예제 1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 내용에 대한 캡처 자료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한 땀 한 땀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죠.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만능 기판을 만들어 보시오. 일단 만능 기판이라는 게 뭔지 제가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뭐 이것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하나하나를 패드라 부르잖아요, 그죠? 얘가 그냥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뭐 배선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부품 꽂아 가지고 납땜해 가지고 내가 선도 직접 연결해 줘 가지고 만드는 이거를 만능 기판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아두이노 우노 실드에 저거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지식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드를 잘 활용할 것. 해보죠. 예제 2번. 프로젝트 열기가 아니라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딱 생성을 해줍니다. 이그젬플 6-2. 이거는 저 회로도 편집기에 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죠. PCB 편집기에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로 개념이 지금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구멍을 뚫을 건데 푸프린트를 우리가 그 패드를 하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로 이거 단계를 제가 직접 그리는 단계부터 하는 거를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일반적으로 만능 기판에서 사용하는 패드에 딱 정해진 치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죠. 피치가 2.54mm 짜리인 한 개짜리 그 푸프린트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요. CH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맞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뤄야 되는. 이걸 지금 보여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아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예제 순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고 조금 이따가 수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 나중에 그 뭐야 푸프린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수정하도록 함. 일단은 새로운 내용을 흡수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짜리 이 푸프린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한 칸짜리 푸프린트고 요 녀석하고 한 개 더 있는 이 푸프린트 사이에 이걸 또 복사를 하니까 외곽선이 없어지네. 자, 아무튼 뭐 어떤 편법을 쓰든 간에 그거는 관심 없이 자, 요 부품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요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요거 둘 사이의 간격이 2.54mm면 맞는 기판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리드를 이미 2.54mm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왜 계속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지? 노네트. 자, 하여간 푸프린트라고 된 걸 선택을 하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XY 절대적인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녀석의 좌표에서 X 좌표를 2.54mm만큼 더해주면 원하는 위치에 일단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X 좌표, Y 좌표. 그럼 요 녀석도 부품을 이제 옮겨줍니다. 요 좌표와 요 좌표인데 138에서 2.5만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값이 얼마냐? 140.64죠. 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4mm만큼 이동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리드의 이 피치, 요 그리드가 2.54니까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이면 또 요 안에 알맹이만 되네. 이게 왜 이러지? 잠시만요.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요거는 지우고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럼 요렇게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하기에 좋은 예제가 아니네. 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려면 지금 알아내야 되는 지식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언제 하냐면 요 4번 항목 끝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만들어 볼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것은 심볼하고 푸프린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샘플을 몇 가지 여기 준비를 해뒀어요. 요걸 가지고 한번 놀아보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떨 때 지금 쓰는 겁니까? 내가 어떤 부품을 쓰고 싶은데 심볼하고 푸프린트를 다운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만들고자 하는 부품의 치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때 또 요것도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죠. 자, 예제 2번 의 설명. 자, 내가 원하는 부품을 구입을 했는데 주문 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주문 제작했는데 PCB 보드에 쓸 심볼과 푸프린트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듈들은 그 피치가 2.54mm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 풋프린트를 안 만들어도 그리드 간격만 조절하면 바로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실습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치수를 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듈의 그 도면이라고 한번 표현해보죠. 도면의 치수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직접 풋프린트와 심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게 또 녹한다의 생각이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항목은 패드의 크기, 패드의 간격, 그리고 실크 스크린, 부품 자리 레이어 등이 있다. 요런 항목 정도가 있고, 그리고 5번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또 뭔가 좀 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라이브 미리 안 적어놓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요, 재밌잖아요, 그죠? 라이브 방송에서 막 되는 대로 하는 게 저는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내가 여기 뭘 써야지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자, 심볼과 풋프린트는 핀 번호라는 게 있어요. 핀 번호라는 값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한 쌍이긴 해요. 한 쌍이긴 합니다. 심볼과 풋프린트는 한 쌍이기는 하지만 핀 번호라는 어떤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서로 일치하면 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핀의 개수가 맞지 않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핀의 번호라는 게 서로 일치를 하게 되면 풋프린트하고 심볼하고는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핀 번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핀 번호라고 해서 숫자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제 2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일단 심볼 여기 상에서 뭐를 한번 해보냐면 좀 쉬울 것 같은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잠시만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좋네. 자, DF 미니 MP3 모듈, 이거 아두이노용 MP3 모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풋프린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저 풋프린트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이죠? 요거 여기 세로로 두 줄 있는 거 보이죠? 요거가 MP3 모듈이 딱 꼽혀지게 될 부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아두이노용 MP3 모듈의 도면을 보고 직접 심볼과 풋프린트를 만들어 보시오. 자, 그럼 심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이거 그 다음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예제 2번은 이게 아닌 게 됐으니까 일단 조금 이따 여기 배치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상에서 PCB 편집기랑 회로도 편집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볼 만드는 심볼 편집기와 풋프린트 편집기 여기서 해야 되겠죠. 심볼 편집기와 풋프린트 편집기. 요것도 적어놔야 되겠네요. 심볼을 만들 때는 심볼 편집기, 풋프린트를 만들 때는 풋프린트 편집기를 활용한다. 많이 적었네. 자, 그러면 심볼 편집기부터 가겠습니다. 어렵게는 저도 어렵게 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최대한 우리 간단한 방법으로 가도록 하죠. 자, 먼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심볼을 저장하는 저장소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거 만드는 거는 초반에 했었어요. 그 하나의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요렇게 라이브러리라는 걸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요 비디오 요런 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정 이렇게 항목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내가 기억하는 그 아무거나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뉴 심볼 누르면 되겠죠. 뉴 심볼 눌러줍니다. 그리고 심볼의 네임을 이제 지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녹한다. 녹한다의 아니다. 녹한다 원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녹한다 원이고 앞에 디폴트 레퍼런스 이 뭐라냐 디자이너 디자이너 뭐 하여간 여기 그 U라는 게 적혀 있는데요. 요 U라는 게 뭐냐면 참조 필드 앞에 붙는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조 필드라는 게 우리 뭐였냐고 다시 기억을 상기해 보건데 회로도 편집기에서 심볼을 배치를 하게 되면 저항 같은 경우는 R이 붙죠, 그죠? 그럼 내가 요거를 먼저 놨으면 얘는 R1이 되는 거고 얘는 R2가 되고 세 번째 놓은 거는 R3가 됩니다. 그럼 그때 요 R이라는 값 있죠? 저항의 R을 줄여서 R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D1번, D2번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럼 요 앞에 D는 뭐냐면 다이오드를 의미합니다. LED의 D가 아니라 다이오드의 D인 거예요.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부품을 심볼을 이렇게 딱 놨다면 내가 앞에다가 뭐를 붙이고 뒤에 1이라고 쓰면 되겠느냐. 요 앞에 있는 기호를 쓰는데 뭔가 표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U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U는 뭐죠 근데? 유닛인가? 핀 다리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는 다 U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IC라는 게 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녹한다에 N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N1, N2, N3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부품이니까. 그러면 기본 U라고 해도 되지만 N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설정하지 맙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누르시면 자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왼쪽에 여기 보시면 add pi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마우스 커서 모양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를 딱 누르시고 그 부품의 핀을 만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 그 녀석이 둘넷 여섯 여덟 양쪽으로 8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핀 네임하고 핀 넘버 두 개가 있는데 핀 네임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핀 넘버 저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핀 번호. 그러면 핀 네임은 핀 1 이렇게 쓰겠습니다. 핀 1이고 핀 넘버를 제가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 입력이냐 출력이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잘못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명확하게 이거를 표현할 때는 뭐 입력이냐 출력이냐 이런 것들을 뭐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연결할 수 있는 패드만 생성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적당하게 배치를 하는데요. 자 저 모양 그대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딱 놨을 때 요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죠? 요 동그라미가 그 선이 연결되는 부위예요. 그리고 요 반대쪽 부분이 안쪽으로 부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냥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요쪽으로 8개의 핀이 있고 이거는 반대 방향이죠. 요거 방향을 레프트로 바꾸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대신에 이게 이제 다 2번이죠. 이거 하나하나 또 바꾸기 상당히 귀찮네요. 자, 핀 3, 핀 4, 핀 5, 핀 넘버 저게 상당히 중요해야 되고 저거는 핀 넘버는 유니크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저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더라. 자 그리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U자 모양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걸 할게요. 그게 뭔가 좀 표준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9번이 되겠죠.
9번, 10번, 11번, 12번. 하기 싫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나중에 회로도 편집기에 갔을 때 심볼이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각형 박스를 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 사각형 모양을 누르시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부품 모양 같아졌나요? 그리고 요 N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더 보죠. 근데 그 레퍼런스가 왜 안 나오지? 내가 그거 껐나? 자, 됐죠? 이거 심볼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저장하시고, 자, 6-2번 예제는 아까 만들던 중이었잖아요. 여기에 그 회로도 편집기 가셔가지고 심볼 추가 누릅니다. 그럼 심볼을 아까 만들어놨던 위치에 가서 녹한다 원이라는 거 여기 있다, 그죠? 요거를 오케이 누르시면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풋프린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풋프린트를 심볼은 끝났고 풋프린트 편집기. 자, 그럼 풋프린트도 뭔가 저장하는 저장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저장 경로를 저는 지금 어디 저장하고 있냐면 마이 풋프린트라고 하는 요 경로에다가 실습 예제 다다다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뉴 풋프린트 하면 되겠죠. 뉴 풋프린트에 풋프린트 타입은 스루홀입니다. 빵꾸가 뚫리는 거 스루홀이고, 그럼 풋프린트 이름이 뭐냐? 녹한다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데 여기 REF라고 된 거 보이죠? 참조 필드입니다. 참조 필드.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필드 값입니다. 됐죠? 이게 필드 값이겠네요. 레퍼런스라고 된 거. 그거는 우리 좀 전에 심볼에서 N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REF 땡땡이라고 된 자리에 대신 출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각 부품에 원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얀 선 가로 세로 보이나요? 그 가로선이 교차되는 요 위치가 제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거기가 그 부품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 드로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8개씩 핀이 있죠. 그러면 그 패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금색깔 모양 동그라미 보이죠? Add a pad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딱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거 패드 모양 잡는 것부터 하고 이걸 할 걸 그랬네. 제가 좀 순서를 좀 잘못 잡았는데요. 자, 뭐 아무튼 한번 해보죠. 일단 이 패드에 이 외곽선하고 안에 있는 이 구멍 크기가 부품 실제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쓰고 있는 거 2.53 요거 일단 지우고 저장해 놓고요. 2.54mm 짜리의 핀 소켓을 우리가 어차피 납땜해가지고 쓸 거잖아요. 그럼 한 개짜리인 요 녀석에 네모난 타입이 있고 동그란 타입이 있는데 이거 바꾸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요 동그란 거는 실제로 그 핀 소켓이나 핀 헤더를 꽂아서 납땜할 때 쓰는 그 풋프린트잖아요. 요 녀석의 크기를 우리가 참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여기 디아미터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패드 사이즈라고 된 거하고 디아미터라고 된 게 있어요. 패드 사이즈는 외곽선을 말하는 겁니다. 외곽선. 패드 사이즈와 직경이죠, 그죠?
요런 패드가 있으면 요만큼이 패드 사이즈 맞죠. 패드 사이즈고 요만큼이 디아미터죠. 직경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넓히면 구멍이 안에 뚫리는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고 얘를 키우면 테두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1.7이라는 수치와 1이라는 수치가 1mm라는 수치가 핀 헤더에 핀 소켓하고 핀 헤더에 쓰는 거니까 요거를 참조를 해서 우리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녹한다원으로 가서 자 하나 추가를 하는데 요거 더블 클릭 누르시고 그 치수가 다르죠, 그죠? 디아미터는 1.7이고 이거는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외경이죠, 외경. 내경은 1. 이게 표준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는 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배치는 아까 요 그리드를 2.54 피치로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했죠? 2.54 딱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포인트를 원점에다 둘게요. 원점. 그리고 카피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거는 요 피치가 이제 2.54가 되는 겁니다. 2.54 간격이니까 요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맞죠? 1, 2, 3, 4, 5, 6, 7, 8. 그리고 다음 8개를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 사이 간격이 중요하죠. 요 사이 간격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한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부품을 따놨을 때 이게 아두이노용 제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품은 핀 간의 피치는 2.54예요. 제가 여기 딱 치수를 재놨죠. 그런데 양쪽의 피치를 재보니까 17.78입니다. 저 17.78을 2.54로 나눠보는 거예요. 17.78 나누기 2.54. 딱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그리드에 2.54 피치짜리로 탕탕탕탕 정해진 개수만큼 그 돌다리 탁탁탁 건너가듯이 그렇게 탁탁탁 옮겨주면 바로 배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 12.7짜리 보겠습니다. 12.7짜리는 2.54로 나누면 이것도 나눠지는 거네요. 자, 요거 보죠. 41.22짜리 41.22를 2.54로 나누면 안 나눠지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빵판에 정확하게 안 꽂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 빵판 사용하실 때 엄청나게 큰 빵판 있잖아요. 브레드보드 엄청나게 큰 빵판에다가 내가 어떤 부품을 이렇게 딱 꽂아서 쓸 경우에 양쪽으로 다 피치가 2.54로 세팅되어 있으면 빵판에 탁 이렇게 꽂아서 쓸 수가 있는데 좌우로 한쪽이라도 안 맞으면 한쪽은 꽂아지는데 다른 쪽은 안 꽂아지겠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DF 미니 MP3는 딱 7이라는 값으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7개 가야 되니 6번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가면 여기 풋프린트에 보면 요 자 모양으로 된 거 있거든요. 제일 밑에 요거 누르시고 요 포인트 두 개를 누르면 간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24 좀 덜 간 것 같은데 한 칸 더 가야 되네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가면서 한 칸 더 띡 이렇게 옮기면 17.78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17.78 핀 패드 배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3D 뷰어로 보면 요런 모양의 패드가 만들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심볼하고 풋프린트 간의 관계는 핀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패드 넘버라고 된 거 보이죠? 저 숫자가 심볼하고 일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죠. 3번 4번 5번 자, 이 속도로 가면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땀 한 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 않도록 할게요. 대신에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손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그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넉한다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게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게 아닌 게 뭐냐면 우리 해놓은 거하고 다른 어떤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얘들은 뭔가 현란하면서 뭔가 알록달록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기는 요 REF라는 거하고 레퍼런스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것들은 뭐냐? 요거는 뭐 내가 별도로 옵션으로 추가해주고 싶으면 추가해주는 건데 여기 있는 보라 색깔 선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레이어 상에서 여기 컨트리 야드라고 된 거 보이나요? F 컨트리 야드, B 컨트리 야드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죠. 요거 조금 있다가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리 야드라고 하는 저거를 녹한다가 조금 있다가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느낌만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 요게 그 부품 이름 출력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요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대충 이렇게 또 투척해두고 대충 한번 그냥 자, 필수로 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마무리를 짓죠. 자 저장했습니다. 그럼 끄고 자 여기 가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이거 아니죠, 그죠? 자 어디 갔냐? 자 회로도 편집기 가셔가지고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데요. 대충 한번 연결해 보죠. 뭐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더라? 실질적으로 연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지만 볼게요. 자 툴에 Assign 풋프린트 할당에 들어가서 요 녀석은 지금 이름을 안 지어줘서 그런가 보구나. 잠시만. 저도 이거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필드 값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왜 나 심볼 만들 적에 원래는 나오는데 얘는 왜 없었죠? 뭐 무시하겠습니다. 자 추가한 게 좀 이따가 하다 보면 또 나오기도 하겠죠.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을 마이 풋프린트에 녹한다 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자 이거다, 그죠? 맞죠? 확실하죠? 요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할 거 연결 다 하고 뭐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가상으로 몇 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하죠. 실제 작동되는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PCB 편집기로 가셔가지고 딱 가져오시면 얘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고 N 눌러서 돌리겠습니다. 딱 연결되어 있죠. N 눌러서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딱 붙여가지고 다다다다닥 가서 여기서 딱 꺾고 다다다다닥 가서 여기서 딱 꺾고 다다다다닥 딱 다다다다다닥 딱 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3D 뷰로 보면 요 자리에다가 핀 소켓 달아가지고 MP3 모듈을 딱 꽂으면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됐습니다. 이거 실제 연결하지 맙시다. 요 한 페이지에 아니다. 별도로 나눌까? 나중에 근데 어차피 제가 이 풋프린트를 같이 안 올려드리면 예제가 왜 안 열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풋프린트를 직접 만들게 되면
다운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샘플 풋프린트를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뭐 됐습니다. 이게 방금 한 게 예제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나머지도 하는 방법은 이제 유사한데, 그럼 요 타이밍에, 요까지를 예제 2번으로 하고, 요 타이밍에, 이거는 예제 목차 안 올리고 그냥 보여드리면서 캡처 자료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할 것은 뭐냐면, 그 패드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납땜이 되는 위치인 패드를 만들어 보기. 안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패드의 사이즈는 패드의 타입은 THT와 SMD 타입 두 가지가 있다. 구멍이 뚫리는 거하고 한 면에 발리는 거 말하는 거죠, 그죠? SMD 부품을 쓰느냐, 스롤 부품을 쓰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패드의 모양은 동그란 것과 네모난 것과 타원인 것 등등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패드의 모양은 무조건 동그라미인 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듯이 네모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모난 것도 만들 수가 있더라. 그리고 3번 3번 그리고 나머지는 캡처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풋프린트 편집기 가겠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자, 테스트 패드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녹한다 2라고 할까? add 풋프린트. 자, 스롤 타입으로 먼저 한번 해보죠. 테스트 패드 1입니다. 이름이 테스트 패드 1. 자, 여기다가 하나 딱 넣고 요거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 몇 가지 비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곽선이 2면서 얘가 1이면 여기 미리 보기가 이미 보이죠? 그럼 얘가 안에 것이 커지면 약간 얇으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고, 얘가 커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고. 그럼 요런 모양으로 하면 상당히 커지고, 기본 치수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7하고 1이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사이즈는 조정하면 되겠고, 이거를 복붙을 하니까 번호가 안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3번은 네모난 모양은 여기 패드 쉐입 누르면 바로 되겠죠, 그죠? 패드 쉐입에 렉탱귤러 하면 네모난 거, 각이 딱 네모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라고 일나요? 이게 아마 그거겠죠. 타원이겠죠. 여기 보시면 패드에 X좌표 X하고 Y가 있죠.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이거는 요 동그랗게 뚫리는 구멍을 말하는 거고, 비대칭적으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Y가 큰 거예요. Y가 3입니다. 그럼 요런 모양으로 생긴 패드 보신 적 있죠? 구멍인데 양쪽으로 동그랗게 된 거. 저게 요런 타입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두리가 둥근 라운드 렉탱글. 얘도 비대칭으로 되네. 잠시 얘는 뭔가 좀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는 뭐지? 트랩 이거는 설정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 사이즈, 코너, 얼마만큼 둥글게 깎을 거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포지션이었구나. 이상한 걸.
자, 패드 사이즈는 1.7에 1.7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안에 들어가는 구멍도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비대칭적으로. 요거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요렇게까지 정밀하게 패드의 모양을 뭐 바꿀 건가라고 한다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요 정도로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 있더라. 요 한 칸이 비니까 한 개만 여기 더 배치를 하죠. 뭘로 하지? 요건데 좀 비대칭으로 한번 해봐야지. 3이고 요것도 요런 이상한 모양으로. 아, 됐다. 뭔가 저 옛날에 쓰던 변기통 모양이 되네요. 하여간 자, 요거에 대한 어떤 치수도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요렇게 바꿔가지고 쓰면 될 것 같다. 자, 테스트 패드 2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SMD로 SMD 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방금 왜 일어났죠? 오잉? 자, 다시. 됐죠. SMD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요 나온다, 그죠? 기본 모양. 요거 저 뷰 보시면 부품을 요 자리에 놓고 납을 싹 바르면 되는 거예요. SMD는 뒷면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 모양을 바꿀 수 있겠죠? 누르신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로 만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로 만드는 건 본 적 없고 주로 요런 모양은 본 것 같네요. 자, 요런 모양의 그 타원은 아니고 좀 테두리가 많이 깎인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3 정도. 요런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는 네모난 거, 아주 네모한 거,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대체 뭐 하는 거지? 이 모르겠습니다. 라운드 렉탱글 이거하고 기본이 라운드 렉탱글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게 요런 모양도 좀 본 것 같네요. 자, 요게 한쪽이 뭔가 쥐가 한 입 베어 먹은 것 같은 이런 모양. 이것도 좋네요. 저 오늘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합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저 잘 모르겠으니까요. 직접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는 방법을 인도를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극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이게 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크기 조절하는 거는 뭐 저 숫자만 알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큰 놈도 하나 갖다 놔 볼까요? 자, 요거에 요런 거. 자, 됐습니다. 자,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제가 올려둘게요. 그럼 우리가 패드 만드는 방법하고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 다음 거 요거 한번 해보죠. 자, 스텝 모터 드라이 이거는 요거 얘네들은 서로 비슷하니까 뭐 하는 방법이 똑같을 거거든요. 7.62 나누기 2.54 3 딱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를 요렇게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심볼에 번호만 적어놨는데
핀 번호를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대상이 되는 거를 여기 잠시만요. 이산화탄소 센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 센서 잘 보시면요, 요 핀 사이의 간격은 2.53이다. 2.54 피치가 맞는데 얘 양쪽으로 간격이 29.54예요. 2.54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그 리드 가지고는 저걸 할 수가 없으니까 위치를 우리가 딱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핀에 이름이 다 있는데요. 그게 잠시만요. 내가 여기 그게 있던가? 이산화탄소 센서도 여기 했었죠. 요건데 그 핀 이름이 뭐가 뭔지는 안 적혀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때 필요한 핀만 두고 나머지는 뭐 이거 대충 이름 지우면 되겠죠. 뭐 요렇게 딱 있을 때, 요렇게 딱 있을 때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147번이고 잠깐만요. 147번에 요쪽으로 4개, 요쪽으로 5개가 있을 때 147번. 자, 요 위치가 아두이노에 5V가 연결되는 위치예요. 제가 VCC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아두이노에 마이너스 GND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요 핀이 아두이노에 요 2개 연결하는데 요 핀이 TX 핀이고 요 핀이 RX 핀이네요. TX, RX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핀은 뭐 대충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요거는 그냥 A, B, C, D 이렇게 하죠. A, B, C, D, E 요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문제없죠? 그럼 요렇게 우리가 심볼을 먼저 만들고 그 심볼에 대한 풋프린트를 만드는 순서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예제 3번. 아두이노용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MHZ19의 도면을 보고 심볼과 풋프린트를 만들어 보시오. 얘는 노칸다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얘는 노칸다 2로 만들겠습니다. 노칸다 2는 조금 전에 뭐 만들었었나?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노칸다 2 안 만들었네요. 자, 그럼 노칸다 2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부터 새로 만들죠.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저장하고 이그젠플 6-3입니다. 심볼 편집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본인 심볼 만드는 그 어떤 경로에 뉴 심볼. 아까 이거를 바꿔서 그런가? 다시 N으로 하고 심볼의 이름은 노칸다 2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요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걸 왜 안 나오지? 다시 해볼까? 잠시만요. 다시 그냥 U라고 두고 한번 해볼게요. 노칸다 2에 그냥 디폴트 상태로 하면 지금도 안 나오네.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뭐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N으로 하겠습니다.
노칸다 투. 여기 뭔가 체크가 풀린 건가? 크리에이트 심볼. 파워 심볼로 만든다. 이 아닌 것 같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N. 자, 핀이 4개, 5개가 있고요. 자, 첫 번째 핀은 A입니다. 핀 넘버도 A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다 두고, 자, 이쪽에 4개가 있고요. 이쪽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핀은 B고, 요 핀은 GND입니다. 요거 2개가 거꾸로 했네. 자, 핀 연결되는 게 이쪽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자, 요 핀은 VCC입니다. 자, 그리고 요 핀이 C, D, TX. 이거 2개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거나 적어놔도, 요 핀 네임이라고 된 건 아무거나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핀 넘버라고 된 저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 이거 E.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요렇게 딱 쳐놓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뭔가 좀 이렇게 부품 같아졌나요? 좀 길게 이렇게 할 수 없나? 여기 핀 랭스 있네요, 그죠? 요거를 그냥 요대로 할게요. 손을 댈 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노칸다의 이산화탄소 센서 심볼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장하고 그 심볼을 여기다가 회로도 편집기에 배치를 한번 해보죠. 여기 안에 노칸다 2로 만든 거를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두이노에 아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냐면, 자, 여기 있구나. 자, 5V, 아두이노에 5V가 VCC에 연결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할 거면 이걸로 해도 되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라운드도 이렇게 연결하고, A, B, C, D, E는 연결 안 하는 거고, TX하고 RX가 2번, 3번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TX 핀이 2번, RX 핀이 3번에 연결되어 있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회로도 편집기에서는 풋프린트만 할당해주면 역할 끝나는 건데, 이게 저 심볼의 핀 번호하고 풋프린트의 핀 번호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풋프린트 만들러 가죠. 풋프린트 편집기. 그럼 이것도 핀 헤더 핀 소켓 가지고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패드의 사이즈는 아까 1mm에 바깥 치수는 1.7짜리 그걸로 하면 되겠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에 뉴 풋프린트 스롤 타입이고 노칸다 2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기본 패드의 사이즈는 1.7에 1 1.7에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좀 멋있어 보이게 네모로 한번 해볼까? 그냥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원점에 두고, 자, 이제 도면을 한번 보죠. 지금 요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아래쪽으로는 2.54피치고
제일 밑에 있는 거 4개하고 5개짜리의 제일 밑에 있는 것끼리 일자로 딱 그 기준선이 맞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는 말은 요렇게 4개가 있고요. 아, 자, 요렇게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어딘가 있는데 얘네들 둘 사이의 간격이 지금 2.54 피치로 안 나눠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딘가에 커스텀하게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간격이 보니까 29.54mm만큼 여기로 옮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얘하고 4번하고 지금 5번 사이의 간격이 29.53은 되는 거잖아요. 맞죠? 29.53은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포개요. 포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5번에 포지셔닝 툴에 move exactly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X축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얼마만큼 이동시키냐면 29.54만큼. 저기 달라붙었죠. 그러면 얘네들 둘 사이의 간격은 29.54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다양하게 그 더하고 나누고 계산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가 이래저래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이동시킨 다음에 이거 눌러보세요. 요 녀석에 이거 좌표는 안 나오나? 잠시만요. 요 녀석 여기서는 요 녀석의 좌표가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일단 제다 이동시키죠 뭐. 아니면 얘랑 겹쳐서 이동시킨다? 아, 몰라. 자, 그럼 얘네들 3개도 요렇게 그래 맞다. 다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5개 세트가 2.5 그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개가지고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요 방법이 제일 좀 낫겠네.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동됐죠, 그죠?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그 구멍이 뚫리겠죠? 패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 도면대로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이 네모 이거는 치수를 안 쟀구나. 저것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요까지 일단 저장해 두고 지금 저게 뭘 연 거냐면 요거거든요. 요거에 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 보시면 리니어 디멘전이라고 된 거 있어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2.6mm에 20mm인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요 사각형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기준을 지금 요 놈으로 잡고 있죠. 요거하고 요 놈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mm만큼 들어갔고 Y는 마이너스 7.38만큼 올라가면 되는 상태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요것도 제가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캡처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에 집어넣어 놓을게요.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그럼 26하고 20짜리인 사각형을 그리는데 저게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으로는 2만큼 들어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7.38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상태죠. 자, 그럼 다시 나의 녹한다의 그 푸프린트로 다시 가서 복붙하지 않고 일단 사각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은 실크 스크린으로 그리도록 하죠.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게 일단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두고 이 사각형이 지금 26에 20인 상태에 이거는 딱 떨어지니까 그냥 그려도 되겠네요.
26에 근데 지금 보시면 XY 좌표가요. 그리드의 2.54 간격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딱 나눠 떨어지는 그 숫자로 해야 우리가 작업이 편하겠죠. 그리드의 이 단위를 1mm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딱딱딱딱 이렇게 1씩 1mm씩 이동되게 되겠죠. 26에 20. 그리고 요 사각형이 정해진 위치에 딱 배치가 되면 되는데 요게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mm인 거는 맞는데 마이너스 8 저게 안 맞잖아요. 마이너스 7.38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것만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높이 부분이죠. Y축만 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요렇게 가지고 가서 요 원점에다가 딱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이 사각형을 두는 거예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 모서리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요 기준점을 가지고 자 정밀하게 이동해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7.38만큼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배치가 딱 완료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이 마이너스 X는 2고 Y는 마이너스 7.38이 되는 거다. 아까 그려진 거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그렸습니다. 저장하고 녹한다 2 완성됐죠. 만들어진 풋프린트를 어사인 합니다. 여기에 녹한다 2 어디지? 마이프 프린터에 녹한다 2. 자,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미 불러와지지가 않네요. 여기 보시면 에러라고 나오잖아요. N1이 근데 나 왜 어사인이 안 됐다 그러지? 뭐지? 저장을 안 했었나요? 방금은 어사인이 안 됐다는 에러였고요. 오케이. 저장하고. 자, 여기 보시면 가지고는 와집니다. 근데 딱 눌러보시면 요 내부적으로 연결되는 가이드라인이 한 개도 안 그려지는 거 보이죠?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될 거예요. 5V가 연결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핀 번호가 안 맞아서 그렇더라.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수정을 하려면 일단 끄고 자 풋프린트 편집기로 다시 가가지고 다시 열겠습니다. 아까 해놨던 값 그대로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첫 번째 요 녀석의 핀 번호, 핀 이름은 A였죠. 그죠? 1번이 아니라 A였습니다. 요거는 B였어요. 요거는 GND라는 이름을 심볼에서 쓴 걸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요거는 VCC. 요거는 C, D, TX, RX, E 요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다시 그 회로 PCB 편집기로 가가지고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 보이죠, 그죠? 됐죠? 요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이거는 못 가니까 뭐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뒷면으로 가도 되고. 자,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GND는 아두이노 GND랑 해놨으니까 요거 그 커퍼 4도 부을 수 있겠죠? 아두이노 GND랑 GND는 원래 연결해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B 누르시면
어차피 그라운드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물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요거 실크 스크린이니까 요렇게 두면 여기에 핀 다리 납땜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센서를 탁 꽂으면 쏙 하고 들어갈 것이고, 저 모양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 샘플이 제가 있었죠, 그죠? 그 어디 갔냐? 요거 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렇게 됐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제가 뭐 어차피 이거랑 하는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요렇게 계속 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어디 있지? 부품 자리 레이어, 여기 컨트리 야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패드와 그 부품 자리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양이 작으니까 여기 같이 넣어놓을게요. 자, 부품 자리 레이어는 PCB를 실제 만드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실제 부품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의 핀을 납땜하는 위치와 실제 부품의 그 사이즈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지금 제가 4번에 적어 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요만한 패드를 뚫었어요. 3핀짜리 무슨 부품을 납땜을 하려고 여기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뭔가 다른 부품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구멍을 2개를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나 PCB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 3핀짜리 부품 크기가 실제 여기 연결돼야 하는 부품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PCB는 어차피 부품이 달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부품을 꽂으려고 하니 이걸 A라는 부품이라고 하고, 여기 연결된 부품을 B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A라는 부품을 딱 실제 PCB 보드에 꽂고 납땜을 했더니 B를 납땜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품 자리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품에 실제 PCB 보드에 배치가 됐을 때 얼마만큼 에어리어를 차지하는지를 부품 자리 레이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캐드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이 A라는 부품의 부품 자리가 요렇다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어떤 다른 부품이 요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PCB 보드 잘 됐냐 안 됐냐 디자인 룰 체커, 디자인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체커를 딱 돌리면 얘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부품이 놓여야 될 자리에 다른 부품이 그 영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PCB 보드를 못 만드냐라고 하면 그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나의 PCB 보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는 차원에서 카이캐드에서 어떤 경고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루호두님, 보드 만드는데 얼마인가 여쭤보시는데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순수히 제품 제작비만 하면 5장을 기준으로 해요. 제일 첫 번째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보드는 $2,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 보드는 $4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만 주문한다면 $2고, 2개 이상 주문한다면 $2 시작해가지고 $4씩 늘어나는 거예요. 3개 주문한다면 2, 4, 4, $10가 되는 거고, 2개 주문한다면 $6 되는 거고, 1개 주문한다면 $2 됩니다. 장바구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보드는
2달러 돼요. 그리고 배송비는 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데요. 제일 싼 배송을 기준으로 하면 요 5장만 하면 한 얼마쯤 되려나?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배송비가 그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기왕 주문하려면 보드를 좀 여러 장 주문해야 됩니다. 이거 카이캐드로 만든 PCB 보드를 어떻게 그 주문하는지를 빠르면 내일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 아니면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니까 제가 주문하는 방법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자리 레이어를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자, 그럼 지금 만들어놨던 그걸 그냥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요. 풋프린트 편집기 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모듈이 실제로 연결됐을 때의 그 바운더리를 부품 자리 레이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에. 아이고. 그럼 이산화탄소 센서가 빡 하고 꽂히게 되면, 자,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그냥 연결 못한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죠. 자, F 컨트리 야드라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요 다각형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의 그 부품 바운더리는 요렇게 잡도록 하죠. 자, 좀 여유 있게. 아무도 이 영역은 지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노칸다의 바운더리. 요렇게. 요래. 됐죠? 그럼 여기 보라 색깔 선이 요 제품들을 보면 뭘로 한번 볼까? 터미널 블럭 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 보라 색깔 테두리 그려진 거 보입니까? 저 자리는 나중에 패드가 여기 2개 있긴 하지만 터미널 블럭이 PCB 보드에 탁 꽂히게 되면 저항이나 LED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패드만 2개 덜렁 있을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부품을 저 자리에다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컨트리 야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품 자리라는 경계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가가지고 자, 이거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 이게 제가 다시 놔야 그게 반영이 되나 보네요. 자, 지우고 다시 놓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리 야드 나왔죠? 그럼 이렇게 딱 배치가 되었을 때, 자, 다른 부품이 그것도 실제로 보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LED 한 개가 여기 추가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LED. 그리고 저항. LED와 저항은 항상 친구죠. 연결해주고 LED의 플러스 쪽은 4번 핀에 연결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번 핀이고 반대쪽은 그라운드고. 됐죠? 된 게 아니죠? 포프린트 해줘야죠. LED는 3mm 짜리로 하고 LED 스루올에 3mm. 저항은 저항 THT에 7.62mm 짜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이걸로, 특별하지 않으면 이걸로 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여기 딱 수정상 반영하면 얘네 저항은 왜 안 왔죠? 왜 저항은 또 지정이 안 됐어? 자, 다시. 저장을 잘 안 해줬나 보다. 저장하고. 왜 이래, 이거? 자, 왜 이럽니까, 이거? 끄고 다시 해야 되나 보네요. 자, 끄고, 다시. 맞죠? 이거 맞죠?
여기 있었구나. 자, 약간 멀리 있었네요. 그럼 요 LED하고 저항을 자, 호기롭게 자,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라운드니 요렇게 이제 커버 부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기판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요 뒤에 요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요렇게 딱 제조사에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LED랑 저항도 잘 보시면 이렇게 컨트리 야드 레이어가 지정이 돼 있죠. 컨트리 야드 레이어인가 아닌가는 이쪽에 왼쪽에 요거 눌러 보시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여기 요 자리에 컨트리 야드 안에 다른 컨트리 야드가 침범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서 그 디자인 룰 체커, 인스펙트의 디자인 룰 체커 선택하시고 런 DRC 하시면 컨트리 야드가 오버랩 되었다라는 에러들 막 보이죠? 이거 보이죠? D1하고 N1하고 컨트리 야드가 오버랩 되었다. 서로 겹쳐졌다. 부품 자리가 포개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것도 실크 스크린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밖으로 빼야 돼. 실크 스크린 포개졌다 그랬고. 됐죠? 요거는 항상 나오는 에러고. 요것도 나오죠. 저항하고 N1은 제가 지금 추가해놓은 그 이산화탄소 모듈 말하는 거고, 요거하고 저항하고 LED가 컨트리 야드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엔지니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해서 요거를 밖으로 이렇게 쏙 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컨트리 야드끼리 이렇게 포개져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실제 이산화탄소 센서가 보드에 딱 정확하게 밀착돼 가지고 딱 부착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LED의 그 동그란 거 그거는 어디 납땜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오류가 있는 채로 예제를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요거를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인지를 하셨다면 심볼을 어떻게 만들고 풋프린트를 어떻게 만들고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고,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부분은 오늘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예제들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것들 실제로 배치할 때 지금 오늘 했던 것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을 제가 막 제시를 할 거니까 계속 습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금 뭔가 정확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어떤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더라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개념이니까, 뭐 하다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아내셔가지고 쭉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하기로 했던 만능 기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다. 만능 기판 만드는 거는 애초에 마루오드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내용이었는데 딱 맞게 들어와 계셨네요. 기분이 좋네요. 자, 5번 아두이노 우노 실드에 만능 기판 형태의 형태로 실드를 만능 기판 형태로 만들어 보시오. 요거는 회로도는 없음. 회로도 편집기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냥 PCB 편집기에서 패드를 정확한 간격에 맞게 다다다다닥 배치를 하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게 예제 3번이면 예제 4번 이거는 뭐지? 이거 여기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요거는 설명 적는 데고. 자, 예제. 자, 다시 할게요. 4번 예제. 아두이노 실드를 만능 기판 형태로 만들어 보시오. 회로도 없음. 그리드 간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패드 모양 바꿀 수 있고,
패드 모양 바꿀 수 있고 그리드 간격만 조정하시면 이거는 한 5분 안에 지금 끝나는 상황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아두이노 우노 이그젬플 6-4 PCB 편집기 가셔서 자 여기다가 남아있는 여백 위치에다가 구멍을 송송송송송송 뚫어줄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1개짜리 그 풋프린트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풋프린트 편집기 가가지고 풋프린트를 하나 만드는데 어디냐? 자 여기에다가 스로얼 타입으로 원홀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원홀 간단한 이름이죠. 원홀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레퍼런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냥 딱 패드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드의 사이즈는 우리 저 피치 2.54짜리인 핀 소켓하고 핀 헤더에서 쓰는 1.7에 1mm짜리인 그 규격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7에 1mm짜리. 그러면 1개짜리 패드가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근데 납땜하기 좋게 테두리가 약간 더 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에 1.7짜리를 받아가지고 납땜을 해보니까요. 살짝 그 테두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7이 아니라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홀. 어차피 서로 포개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눈에 잘 안 보이네. 요거에 원홀에 요거의 바깥쪽 테두리를 2로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납땜하기가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자 애드 풋프린트에 회로도 연결은 어차피 안 돼 있으니까 방금 추가해놨던 원홀이라는 풋프린트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치하는 이 피치가 2.54로 선택되어 있으면 요거랑 이거는 대체 뭐지? 안에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요걸 카피해서 그냥 쓸게. 요것도 나오네. 하여간 요렇게 배치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저 1이라는 숫자는 풋프린트의 핀 번호죠. 근데 저 핀 번호는 실제 심볼은 없는 거잖아요. 회로도하고 연결은 안 돼 있고 그냥 구멍만 송송송송 뚫는 개념이니까 요거를 배치하면 되는데 요 핀들 사이의 간격이 피치가 2.54인 게 지금 확정적이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이쪽에 그리드 간격을 2.54로 해놨으니까 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아무 때나 놔도 그냥 맞는 기판처럼 2.54의 피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해놨을 때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동그라미가 부품 자리 레이어 컨트리 야드하고 포개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갑자기 테두리가 왜 나오지? 요 테두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나오고 그죠? 왜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왜 안 나오지? 지금은 나오네. 자, 하여간 요렇게 쭉 배치를 합니다. 잠시 여기 살짝 간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피치를 잘 조정해가지고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배치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항상 피치가 2.54잖아요. 여기도 2.54. 그리고
확인을 하려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요 피치가 항상 2.54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죠? 뭐냐 이거는? 이 얘가 복사가 됐구나. 이거는 필요 없는 레이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미친 듯이 복붙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는 겹쳐져서 안 되겠네요. 자, 요까지 해가지고 또 뒤쪽으로 자, 요렇게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한 두 줄 더 들어가려나? 요거는 요렇게 겹치죠. 요 안 되겠죠. 빼고 남아 있는 부분을 또 활용을 하자면 뭐 요렇게 좀 더 이렇게 놔도 되긴 하겠네요. 약간 여백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면 요것도 되겠죠. 요것도 되겠네요. 요것도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여기 위에도 좀 몇 개 넣을 수 있겠네요. 왜 여러 개 선택이 안 돼? 요래 완전 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짜투리 없이 기계가 아주 짜증을 내겠네요. 요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맞는 기판이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제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 무슨 뭐 프로토타입 실드든가 뭐 그런 이름으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면 요렇게 핀 사이의 간격이 2.54인 거를 유지를 하려면 요 그리드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개짜리 이 푸프린트 이거 뭐 굳이 안 하려면 요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은 이건데요. 2.54 피치짜리의 핀 소켓에 가보면 요렇게 이미 만들어진 푸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만 알맹이만 이렇게 빼올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살짝 상위 개념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푸프린트하고 심볼이 전역 푸프린트하고 전역 심볼이 있고 로컬한 푸프린트하고 심볼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복잡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논해야 된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거와 약간 연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푸프린트 만드는 방법하고 피치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녹한다가 했던 방법대로 쭉 한다면 이거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거의 다 했죠? 했고 거기 이제 남아있는 게 뭔가 실습 예제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별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라는 의미로 요 세 개를 담아놓고, 녹한다가 지금 한 거는 여기 mp3 모듈하고 이산화탄소 모듈 이거였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뭘 하냐면 우리 릴레이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두죠. 그럼 이거를 지금 왜 하느냐? 자, 녹한다의 아두이노 34-2번 예제에 보면 아두이노의 버튼 한 개를 이용해서 릴레이로 모터를 켜고 끄는 예제가 있고요. 462-2번 예제에 보면요, 릴레이 두 개를 이용해서 2채널 릴레이죠. 그러니까 2채널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버튼 3개가 있고요. 여기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연결합니다. 24V짜리 이거 12V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24V짜리로 직접 시연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24V짜리 모터를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연결해서 버튼 3개로 정회전, 역회전, 정지 기능을 구현한 예제가 462-2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아두이노 보드 자체에 릴레이가 박히도록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납땜해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있는데요. 이거 릴레이가 연결된 보드 뒷면이에요. 뒷면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인 거 보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엣지, 이너 엣지 컷을 제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지금 여기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 포인트가 그 공통 접점이에요. 커먼 접점, COM 접점입니다. COM 접점이고 양쪽에 있는 이거는 그 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20V나 높은 어떤 전압 같은 거 이런 거 DC라도 12V, 22V 이런 거 제어할 적에 얘네들 두 개가 하나의 기판에 놓여 있으면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드를 절단을 시켜가지고 딱 구멍을 뚫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릴레이가 5핀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요게 NC 접점이고 요게 NO 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커먼 COM 접점이죠. 릴레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다고 보고 얘네들이 요로 갈지를 기본은 NC 쪽에 붙어 있다가 코일이 작동하면 요 전자석이 요쪽으로 딱 달라붙으면서 릴레이가 똑딱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쪽이 코일입니다. A하고 B라는 코일에 전압이 걸리면 재접속 성공.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풋프린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얘네들 그 5개의 핀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약간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설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요렇게 엣지 컷을 해놨습니다. 요 부분을 구멍을 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하고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최대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1채널 릴레이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회로도가 제가 여기 준비를 해뒀습니다. 여기 네모난 게 릴레이고요. 그 핀이 5개 있는 그 싱글 뭐라더라? 하나의 이렇게 스위칭 되는 막대기를 가진 릴레이고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1N4007. 그리고 저항 2개, 1kΩ짜리 저항 2개가 필요하고, 이거 PC817이라고 된 거는 옵토커플러라고 부르던데요. 약간 뭐라고 아두이노 요쪽에 왼쪽 B 아두이노 쪽에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 건데요. 제어 신호하고 이 릴레이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전자전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옵토커플러고 릴레이에는 옵토커플러를 당연하게 쓴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 트랜지스터죠. BC547이라고 된 트랜지스터인데요. 옵토커플러랑 트랜지스터 역전압을 방지하는 다이오드 저 3개가 릴레이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보시고 저는 요렇게 요 회로도를 기반을 해가지고 카이캐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엣지 컷 하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배선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까지 반영을 하고 또 한 개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네요. 커퍼 푸어가 요 부분에는 안 발려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요 부분에는
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진하잖아요. 여백 부분에 그라운드가 칠해져 있는데 릴레이가 있는 요 부분에는 옵터 커플러 반대쪽에 있는 요 부분부터 릴레이가 있는 부분까지는 커버 푸어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두이노하고 이 릴레이 쪽하고 전원을 분리를 시켜줬는데 커버 푸어가 발려져 있으면 아두이노 그라운드가 여기 있는 핀이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쪽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계 방법을 그대로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카이캐드에도 그에 대한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릴레이는 이걸로 하면 제가 딱 이게 표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릴레이 SPDT 파인더의 36.11로 된 거. 그 디바이스 마트에 파는 제일 싼 5V 릴레이 있잖아요. 사이즈 재보니까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문 지금 해놨어요. 이 기판 주문한 거 오면 제가 갖다 대보고 실제로 맞냐 아니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한 쌍이 되는 심볼이고, 그리고 옵터 커플러는 카이캐드에 적합한 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면 될 것 같고요. 트랜지스터는 TO92라는 어떤 규격으로 이미 딱 만들어진 게 있었습니다. 요 그대로 쓰면 되겠고, 다이오드도 카이캐드에 이미 기본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었어요. 대신에 크기는 직접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10.16mm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냥 10.16짜리가 적합한 것 같아서 저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잠시 한 15초 정도 녹한다 화장실 갔다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5번입니다. 아두이노에 릴레이 한 개를 제어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시오. 기왕 하는 김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4-2번 예제. 34-2번 예제를 기준으로 자, 프로젝트 만들기. (6-5번) 그리고 지금 옵터 커플러는 심볼하고 푸프린트가 없으니까요. 다운을 받고 출발하도록 하죠. 요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카이캐드용으로 자, 다운로드 딱 받아주시고 그 다음 압축 풀고 자, 이름 왜 이러겠냐. 이 MOD로 끝나는 게 푸프린트고 SYM으로 끝나는 게 심볼이죠. 각자 그 저장하는 경로를 도라고 했었죠. 녹한다 같은 경우는 마이 심볼이라고 된 저기에다가 심볼 집어넣고, 푸프린트는 푸프린트 안에 마이 푸프린트 여기 안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 가겠습니다. 회로도 편집기 가서 심볼부터 추가하도록 하죠. 자, 그럼 추가해야 되는 심볼이 파인더의 3611 파인더라고 찾으면 되겠죠.
파인더에 3611 여기 있네요. 요거 투척. 그 다음 얘는 직접 추가한 거니까 찾으면 되겠네요. 맞다. 심볼은 그냥 저기다 놓는다고 해서 추가되는 게 아니었고 심볼 편집기 가서 직접 등록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자, 자기 심볼 추가하는데 임포트 심볼 눌러가지고 방금 제가 투척해놨던 거 뭐였죠? 파일 이름이 딥762 뭐시기 여기구나. 딥762 뭐시기 오잉? 왜 안 보이지? 이거구나. PC817 이거구나. 엉뚱한 걸 찾고 있었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딱 등록을 해줘야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저장하시고. 나 이거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볼 때마다 이게 잘 안 보이지? 여기 있구나. 됐다.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BC547 요거 트랜지스터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1N4007 다이오드 저기는 회로도에 맞게 배치를 한번 해보죠. 저항 2개도 있어야 되네요. 저항 2개. 아니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요 모양 그대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PC417이라는 게 여기 딱 있고 넌 좀 저리 가라. 그리고 그 옆에 다이오드가 요쯤에 딱 있네요. 얘는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죠? 코일이고 그 다음 여기쯤에 다이오드 막대기가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딱 있고 자 포지션을 잘 이렇게 잡는 거죠. 축구 선수들 포지션 잡듯이. 자 저항하고 저항 2개가 여기쯤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쯤에 저항이 하나 있고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저항하고 1번하고 연결이 됐네요. 저항하고 1번 4번하고 저항하고 또 연결이 됐네요.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3번하고 트랜지스터하고 연결이 됐네요. 요렇게 트랜지스터의 요 위쪽 게 다이오드하고 일단 연결이 됐네요. 다이오드하고 연결. 요 반대쪽 게 2번하고 요 그라운드 쪽하고 쭉 다 연결이 됐네요. 그라운드하고 2번하고 저기 요 3번하고 그러면 요 GND 가지고 와서 연결해주면 되죠. 2번 하나 연결해주고 좀 길게 할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얘도 요렇게 연결해주고 됐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쪽하고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릴레이 코일이 여기 2개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 방향 구분 없이 아무 데나 해도 되나? A1하고 A2하고 이거 어디 연결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아무 데나 연결해도 요 코일이 전자석이 극성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연결이 되면
일단은 A1에 플러스를 연결한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죠. 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작동 안 되면 엄청 우울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그리고 제가 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면 내일 어차피 이어서 할 거니까 좀 수정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1번에서 나오는 게 코일에 A2로 들어가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면 지금 그림이 맞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코일은 아두이노의 5V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쯤에다가 딱 두고 얘는 여기 연결되고, 그리고 요거 다이오드도 5V에 연결되고요. 저항도 5V에 연결이 되고, 요거는 어차피 아두이노 쪽, 요거는 아두이노 쪽에서 연결되는 그 저 점퍼 터미널, 그러니까 커넥터 쪽이니까 아두이노 5V가 여기로 들어온다 치면 이미 연결된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감이 다 된 거고. 그럼 이제 요 저항은 어디 연결되나요? 아 여기로 제어 신호가 들어가나 보네요. 그럼 여기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요쪽에 연결될 쪽 반대쪽에다가 지금 제어 신호가 헤로도가 보면 아두이노의 2번 핀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노란 선 2번 핀. 아 그러면 2번 핀이 여기 연결되면 되겠네요. 쫑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요거 3핀은 COM NONC 세 개의 접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편은 연결 다 된 거죠? 다 됐고. 그러면 요 반대쪽에 터미널 블럭 연결해 주면 되니까요. 터미널 블럭은 다들 알고 있죠? 일단 CONN 01 곱하기 03으로 세 개의 핀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터미널 블럭을 풋프린트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1번을 NO로 하겠습니다. NC로 할게요. 1번 NC, 2번 COM, 커먼, 3번 노멀 오픈, NO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대로 회로도 다 만들었죠? 이제 풋프린트 할당하기. 기본으로 있는 거는 이미 딱딱 풋프린트도 다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네요. CONN 0103은 터미널 블럭에 여기 3핀짜리 요걸로 하겠습니다. 저항은 7.6짜리 스로올에 7.62mm짜리 두 개 해주시고, 그리고 옵터커플러는 그 다운받은 데 있죠? 뭐지? 이건가? DIP의 762 이건가? 맞죠? DIP의 762. 맞네요. 요거. 자, 이제 선택 다 했으니까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품 가져오고. 자, 릴레이는 아무래도 요 끝 지점 요쪽에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아니면 요거를 엣지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크기를. 우리 그 JLC PCB에 주문할 때 너비가 10cm 곱하기 10cm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10cm면 한 요 정도까지 우리 쓰면 될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엣지 컷 레이어를 딱 달아가지고 한 요만큼 테라스를 내겠습니다. 발코니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엣지 컷 지워주고요. 요래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만 딱 해놓으면 이 PCB 모양이 요렇게 되겠죠? 마치 용달차 뒤에 뭐 붙은 것처럼.
어. 그리고 릴레이는 여기다가 요 구멍도 좀 걸리적거리네. 조금만 더 키울까? 좀 더 큰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키워도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됐다. 아주 적절하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자, 여기다 두고 터미널 블럭을 여기다가 두죠. 자, 약간 요런 느낌. 이거는 정렬하면 딱 폭이 맞을 것 같네요. 딱 절묘하게 크기가 맞죠. 자, 정밀하게 가겠습니다. 0.1 이렇게 하고 완전 끝에 있게 이렇게 하고 됐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대가 되네. 이렇게 돌려야 되네. 에헴. 자, 다시.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바로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고, 요 구멍도 지우겠습니다. 지워.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지는 공간이 요 뒤쪽에는 많이 있으니까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 아두이노 쪽에 연결되는 저항이 있었죠. 요거는 요쪽 가까이 두고, 그리고 요 저항 근처에 옵토커플러가 있었죠. 요 저항 근처에 옵토커플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요쯤에 있고, 다이오드가 한 요쯤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요쯤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딱 포지션이 대충 딱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결하겠습니다. 배선 라우트, 얘는 신호선. 여기 아니야. 얘 연결되는 2번 핀이군요. 2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요거 옵토커플러에 연결되고, 요거 반대쪽은 그라운드는 커퍼4 불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자, 요거 여기 연결, 요 가운데 연결, 그라운드고요. 요거 여기 연결, 요거 여기 연결하고, 코일에도 요거 연결해주고,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얘가 저쪽하고 연결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죠?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아니면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에 조금 있다가 엣지 컷 할 거니까 이렇게 파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배선이 못 가니까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서 요런 느낌으로, 약간 꼬불꼬불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는 연결 끝났고, 그럼 요거 터미널 블럭하고 요거 연결해야 되는데, 아까 그 보셨듯이 선이 엄청나게 굵었었죠. 한 폭이 얼마쯤 되려나?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할 거는 12V, 24V니까요. 한 0.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 그 패드 있잖아요. 패드의 넓이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크기가 얼마인지. 갑자기 또 영어로 되니. 잠시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우리 같이 정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리하게.
자, 릴레이 쪽에 가보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풋프린트가 요 놈이거든요. 요 놈의 요 패드의 크기가 3mm짜리니까 3mm 최대 폭으로 그냥 그 라우트를 배선을 하겠습니다. 그럼 배선의 두께를 일단 연결해 놓고, 이것도 뒷면으로 갈까?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아랫면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쭉 연결한 다음에 요 배선 각각의 두께를 3mm로 하는 거죠. 트랙 너비를. 우와, 엄청나죠? 됐죠? 그러면 뒷면을 봤을 때 요 모양이 지금 아까 제가 봤던 요 모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여기 깜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절연하는 내부 엣지 컷을 요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그리드를 2.54로 해가지고 딱딱 각이 떨어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엣지 컷 선택하시고 요 다각형 하면 되겠죠. 다각형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까? 좋아 좋아, 느낌 맞습니다. 자, 요렇게 2.54로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좀 각이 안 나오네요. 자, 1로 하겠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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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으로 돌까 안쪽으로 돌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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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래. 이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네요. 다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요래 요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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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야 되니까 요래 요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좀 느낌이 좀 안 사네. 좀 삐뚤삐뚤하다, 그죠? 그럼 일단 이 부분에 그냥 네모난 걸로 이렇게 할까 그냥? 어차피 뚫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길고 얘는 왜 또 짧지? 이렇게 했을 때 딱 3D 뷰를 보면 이렇게 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어쨌든 이거 제가 뚫었지 않습니까? 요 딱 지금 여기는 이 모양이 잘 보시면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하지만 이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된 걸로 보고 내일 다시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게 여기 그라운드를 기판에 쫙 부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커퍼4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발려버리잖아요. 물론 이렇게 여백이 생기긴 하지만 아까 만들어져 있는 제품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요 뭐야 포터 커플러 이후로 커퍼 푸어가 안 발려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도 저거를 좀 따라가지고 그럼 얘가 요 모양으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는 관련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 얘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쪽이니까 살짝 안쪽으로 좀 옮겨주고 요 포터 커플러를 잔챙이 지워주고 딱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 선에서 절연을 딱 시키겠습니다. 요 선에서. 야, 그러면 잠시만 이좀 모양이 좀 안 좋게 됐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 자, 니들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 녀석만 위치를 여기로 딱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딱 그게 안 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딱 두고 다시 연결하죠. 대충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거 영향이 없을라나? 좀 아리까리하네요. 일단 뭐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그라운드. 그럼 얘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겠구나. 얘는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약간 창의력이 좀 필요하네요. 여기 연결해주고 요거는 여기 연결해주고 뒷면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다 됐죠? 이게 아두이노 5V였구나. 연결해주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커버 4를 부을 때요. 딱 요 부분을 기준으로 절연을 할 건데 소개 안 드렸던 그게 하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영역을 그냥 그렇게 잡으면 돼. 일단은 쉽게 가겠습니다. 그럼 요 커버 4가 되는 영역을 제가 이 다각형으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GND가 발려질 영역을 요렇게 가는데 딱 요거 절반 나눠 가지고 딱 절반이 아니네. 일단 그려놓고 후퇴시키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되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를 딱 해가지고 요만큼만 부으면 모양이 똑같아지겠죠? 얘네들은 어차피 아두이노 그라운드하고는 상관없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요 만들어진 것의 어떤 결과를 보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윗면은 발려줘도 상관없는 건가? 지금 뒷면만 봤지. 위에는 발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도 어차피 핀이 스롤로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위에도 발려지면 안 되는 게 맞겠네요. 이게 SMD가 아니라 위아래 다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한 김에 여기 터미널 블럭하고 포토 커플러도 3D 모델도 있으니까요. 3D 모델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게. 요게 그 다운받았던 3D 모델 파일이죠. 요거를 본인 3D 모델 저장하는 데다 잡아 넣어주고 그리고 3D 모델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여기에 유저의 다큐먼트 안에 지금 경로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문서 안에 저게 들어있거든요. 다큐먼트 가이캐드의 3D 모델의 요놈이죠. 요놈을 딱 됐죠. 딱 옵터 커플로 됐고 이거 터미널 블럭도 여기 있죠. 다운 받아난 거 요거를 이렇게 딱 해준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들게 될 보드의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남아있는 공간 넓으니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써도 되고 배치되는 게 많다면 이제 촘촘하게 하면 돼. 버튼 안 달았구나. 요 예제랑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지금 3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심볼부터 추가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버튼은 풀업 저항 없이 아두이노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놨고 버튼은 심볼이 뭐냐면 뭐더라 할 때마다 좀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요럴 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버튼은 아마 저 위쪽에 등장을 했었을 겁니다. 그냥 져서 찾는 게 더 빠르려나? 그냥 저기서 찾는 여기 있구나. 일단 이거는 푸프린트고 SW 딥 01이라고 된 거네요. SW 딥 01. 요거 버튼 쓰시면 되고 한쪽은 아두이노에 지금 3번에 연결돼 있고 반대쪽은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됩니다. 풀업 저항 없이. 이러면 얘 끝난 거죠. 그리고 푸프린트 할당 들어가서 푸프린트는 이게 아마 6mm 짜리일 겁니다. 6mm. 스위치에 버튼 스위치 THT에 6mm로 된 거. 여기 있네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저장하시고 여기서 이제 수정상 반영하시면 되겠죠. 봤죠? 그러면 요 버튼을 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두고 얘는 3번 핀에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될 거니까 요대로 두면 되고 그럼 다 됐네요. 얘네들 두 개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별도로 연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직접 연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텍트 스위치에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커퍼4 해보시면 이렇게 딱 배치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녹한다가 예제 5번에서 만들고자 했던 아두이노로 릴레이를 제어하는 그런 기판이 되는데요. 이제 그 내일까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지어가지고 예쁘게 해서 주문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카이캐드 6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할 내용은 제가 요 예제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462-2번 채널 2개를 한 2채널 릴레이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보시면 뭐 오늘 요런 것들 오늘 안 만들었던 풋프린트하고 심볼도 내일 한번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ESP32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본 예제하고 ESP01 아두이노 메가에 와이파이가 연결되도록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예제 노칸다의 537번 예제를 한번 실습용 보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으면 내일은 좀 이런 것들은 간소하게 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었던 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은 카이캐드라는 툴에서 해요. 그리고 카이캐드에서 다양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회로도 파일, 그리고 PCB 파일, 회로도 편집기, PCB 편집기에서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묶어서 카이캐드의 프로젝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업체에다 넘겨주면 PCB 보드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 가지고 제작하는 전용 파일이 있습니다. 거버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 거버 파일을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프로젝트의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요 거버 파일을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업체에서 PCB 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대신에 뭐 품질이 좋든지 뭐 수정 오류 같은 게 있으면 좀 대응하기가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중국 사이트를 활용할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에서 JLC PC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PCB를 만들어주는 아주 굿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거버 파일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전송해주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내일 제가 자료 정리를 딱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을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납땜 하려면 그건 또 별도의 얘기니까 납땜은 자기가 스스로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할 내용은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뭐 이런 PCB 주문하고 이런 데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컨텐츠 만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녹한다의 컨텐츠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적당한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결제를 하면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 유튜브에 뭐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결제 방법이 다양한데 대신에 수수료가 좀 많이 떼이더라. 근데 그거는 해주시는 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 어쨌든간
노칸다의 채널을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빵빵하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노칸다의 채널은 조회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조회수 1당 맥시멈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의 조회수가 몇이 나올 거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 내지 300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200원 내지 3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럼 이 노칸다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시간 동안 200원 내지 300원의 수익을 지금 얻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독자분들하고 협의를 본 방식이 좋다. 우리는 조회수를 포기를 하자. 대신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노칸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앵무새처럼 방송 끝날 때마다 이 멘트를 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채널이 광고 수익이 빵빵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뭔가 자금이 잘 충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노칸다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 이런 돈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약간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울어야 떡을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칸다가 지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후원금도 좀 노칸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늘 했던 내용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목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걸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노칸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하나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커트!